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고전으로 베스트셀러를 이해하는 책일책 북클럽 2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책은 도파민 네이션이거든요.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중독 같은 것들, 도파민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 좀 짚는 책인데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1위고 아마존닷컴 35주 연속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책인데 저희가 이 책을 볼 때 이 책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고전하고 같이 보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일기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에나 렘키라는 분이 이제 정신과 교수인데 정신적인 어떤 부분으로만 분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이 중독은 뇌과학 쪽에서도 좀 다루는 것이기도 하고 심리학 쪽에서도 다루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뇌과학하고 심리학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문과랑 이과 정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심리학이 문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뇌에서 어떤 신경작용들이 일어나는지도 공부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문과적인 접근도 함께 봤을 때 이 책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과 베스트셀러를 묶는 거를 제 나름대로는 부크트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기 때는 역행자 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작년도 23년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선정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계시던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아직까지 독서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역행자 같은 경우는 가장 직접적으로 바탕이 되는 책이 데이비드 버스의 욕망의 진화입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 책이거든요. 근데 이 진화 심리학은 바로 심리, 인지 심리학 분야랑 그다음에 생물학, 그다음에 뭐 DNA 같은 어떤 유전학 이런 부분에도 바탕을 두고 있어요. 어떤 세 가지의 통합적인 종합 학문이라고 볼 수가 좀 있는데 이 책들은 유전자라든지 진화, 뭐 어떤 인간의 어떤 생명 번식 이런 부분은 당연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가장 선두에 어떤 서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점 인지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는 그 태도가 된다는 책이 심리학 원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보조 자료도 내드리고 보조 자료 내용 오늘 제가 깜빡하고 넣지를 못했는데 진짜 이쁘게 이렇게 좀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의 책의 계보를 부크트리를 짜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도파민네이션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모집하는 대상분들은 이거 이제 저희가 유료거든요. 유료고 일반적인 북클럽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는 거는 혜택을 훨씬 많이 좀 드릴 수 있도록 얻어가시는 게 많도록 저희가 자신 있게 좀 준비를 한 프로그램인데 뇌과학하고 심리학 분야의 책이에요. 그 책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결국에는 일을 하는 사람, 학생분들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넓은 뭐 자영업자도 괜찮고 내가 아니면 회사 다니시는 분, 뭐 CEO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MBA에서 우리가 경영 커리큘럼이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전략, 마케팅, 인사 조직, 리더십 오퍼레이션인데 그중에 이것은 인사 조직과 관련된 그리고 내각 심리학 분야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는 야 진짜 도파민에 우리가 쩔어가지고 막 쾌락 과잉 시대 균형을 찾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일적으로 아웃풋적으로 이 뉴스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기 관리, 우리 조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도파민을 좀 조절할 수 있을까? 이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뭘 갖다 놓는다든지 환경 어떻게 꾸민다든지 조직 운영할 때는 과연 어떤 식의 내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어떤 내가 구성원으로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정리를 한 게 인문학 넓은 의미의 인문학 리버럴 아츠라 그러거든요. 이걸 6가지 분야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MBA 우리 경영 커리큘럼에 따라서 4개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총 요 24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전과 어떤 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순수하게 일로서 봤을 때 일과 인문학의 교차를 시켰을 때는 요 2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책이 바로 인사 조직 파트의 심리 뇌과학 책이다. 도파민 네이션. 그 동기 조직 운영에 시사하는 걸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방식이 처음에 이제 첫날 OT를 합니다. 모집이 끝나면 소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책의 계보 말씀드리고 읽는 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퀘스천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기초 질문하고 심화 질문을 2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만 읽어도 순수하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심화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두 권의 고전과 참고 서적이 또 세 권 정도 더 있습니다. 뇌과학과 몰입, 아니 몰입이 아니라 우리 지금 중독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것들에 관련된 이제 질문이 매일매일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가요. 읽고 답을 하시고 저희 사이트가 있거든요. 애프터 드림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다 이제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댓글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내 생각은 어떻게 다듬어야겠다 이렇게 책을 읽고 매일매일 토론하고 만나고 모이는 것보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활자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 생각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추가된 2기에서 추가된 건데 에포케 노트라고 제가 가칭을 붙였어요. 제가 아직 지금 세 명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동의도 안 받고 제가 그냥 막 올렸는데 이제 1기 때 진행을 하고 보니까 피드백 중에 책을 좀 정리하는 내용에 제가 또 특히나 독서법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감상에서 상자, 내 어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감성적인 부분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책은 뭔가? 도대체 뭐 베스트셀러는 왜 베스트셀러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책이 어떤 내용과 어떤 구성이고 어떤 계보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한 게 바로 에드문트 후설이 얘기했던 현상학에서 에포키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이제 그리스 용어인데 잠시 판단을 좀 중지를 하자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안 좋다, 뭐 이거 쓰레기야, 좋은 책이 하기 전에 어떤 책인지를 알려면 책의 뼈대를 샅샅이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PDF를 통해서 제가 작성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책을 좀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에 따라.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2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데일리 퀘스천과 에포케 노트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 현장 모임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청 근처에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일기에서 고전 계보 특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모임 토론이 한 2시간 정도 시간, 고전 계보 특강이 제가 하는데 40분 정도. 물론 이제 더 좋은 어떤 교수님이나 명사분들이 계시면 대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강 형태를 준비해서 한 모임은 3시간 정도를 잡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냥 토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생각 듣는 것도 재밌지만 저희가 진짜 스페셜하게 준비한 일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죠. 그것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또 뭔가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계속 저희 여러분들 의견 나누시고 또 기수제로 운영을 하긴 하는데 회원제도 도입을 할 예정이 연회원 같은 것들. 그래서 저희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지적인 어떤 생산성 내진 지적인 발전, 내 삶에서의 어떤 성취와 향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자꾸 모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번에 사이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 드림 스쿨이라는 거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원래 퍼즐 조각인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머리 인문학인데 이거 말고 3명이서 같이 하는 게 책일책 북클럽이에요. 그래서 나는 술 대신 철학 고전에 취하겠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술 약속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애프터드림.kr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 현재까지 준비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전이라든지 철학을 읽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고 특히 베스트셀러 그다음 고전을 연결시켜주는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저희 어떤 북클럽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이 북클럽이 학생분들이 보시기에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사회 성인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 이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를 수익 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 대관비로 쓰고 그다음에 현장 모임할 때 필요한 경비 운영하고 뭐 그런 거고 또 이 세이브 해뒀다가 앞으로의 또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크게 저를 바꿔준 게 있다고 한다면 이 고전, 인문 고전들을 읽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고리타분한 막 뭐 스피노자 책을 읽거나 칸트 책을 읽고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책의 저자들은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지만 이 일의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용적인 책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4권에서 50권 정도 분야마다 이제 2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선정해서 연결해서 현재 책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크트리를 짜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이제 1기분들 우선 이제 2기 모집은 저희가 끝났고 오늘부터 저희가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시작하는 날짜고 모집 기간 제가 댓글로 그다음 내용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물론 닫혀 있진 않지만은 이게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으로 학생분들이 하시기는 그렇게 친절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물론 일기 때 학생분들도 조금 계시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가치는 분명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하시고 꼭 오셔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북클럽 제가 지금 너무 군침이 돌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가 얻었던 그런 어떤 지적인 성장 이런 시스템들을 체계화시켜서 전달 드리는 만큼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같이 호흡하고 진짜 야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일기 때 어떤 분이 놀이공원 가는 것보다 재밌다라고 그 피드백을 남겨주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감히 자신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북클럽 저희 책 읽책 북클럽입니다. 2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